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산과 소득. 자산과 소득은 조회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 조회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조회 시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감상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3차 사전청약 공고까지 끝나고 4차 사전청약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들 넣으실 곳들은 정하셨나요? 저희는 이번에 왕숙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위치들이 너무 좋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곳 간절한 곳에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덜컥 부적격이 나서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억울하겠죠. 국토부에서 말하길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가 부적격 될 시에는 향후 1년간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민간 사전청약 부적격 때는 일반 본청약까지도 청약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분들이나 점수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1년이 엄청 중요한데요. 부적격이 정말 간소한 차이로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그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죠. 국토부에서도 본인이 잘 확인하라는 말만 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애써 당첨된 곳에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부적격이 되지 않는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방법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자격 등 헷갈렸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공고문을 먼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의 공통된 사항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빨간색 볼드체로 제일 먼저 나오는 바로 중복청약입니다. 본인이 한 곳 이상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 있는 사람이 다른 단지에 중복 또는 교차 청약하게 되면 이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부적격이라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무조건 한 곳만 그리고 한 명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중복으로 넣을 수 있는 건 같은 단지에 특공과 일반 공급일 뿐이라는 거. 다음은 공고일.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 소득, 자산, 가점 등 모든 기준은 언제다? 바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 소유뿐만 아니라 청약금을 맞추든 혼인신고를 하든 세대 분리를 하든 모든 조건을 맞춰 놓으려면 공고일 전에 해 놓아야 된다는 거. 공고일이 지나고 사전청약 신청 전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고일 전에 조건을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주택자. 같은 세대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 단, 당첨된 주택에 구성되지 않을 현재 같은 세대에 있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원이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 디테일한 무주택 여부는 제가 파일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전청약 공고일 포함해서 앞뒤로 2년이 채워졌다면 당첨 후 본청약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도 괜찮다는 거. 다만 본청약 전까지 2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추후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점을 매길 때는 본청약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가점을 매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청약 횟수. 지금은 웬만해선 다들 납입 24회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혹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못 채워서 부적격이 되기도 합니다. 공고일 전에 확인하셔서 미납 회차가 있다면 미리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재당첨 제한에 이미 걸려 있다면 재당첨 제한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부적격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본인과 세대원들의 재당첨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지 청약홈이나 LH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재당첨 제한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산과 소득. 자산과 소득은 조회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 조회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조회 시점은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접수까지 한 뒤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정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습니다. 공고월부터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접수까지 자산과 소득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차 사전청약 때는 공고월이 7월이었는데 9월 소득으로 조회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 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공급에 따라 기준 소득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신혼부부 특공은 맞벌이, 외벌이 또한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4대 보험을 적용받으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공고 월 보수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에 신고한 연 종합소득세 내역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고의 기준 현재 등본에 등재된 모든 직계의 세대원들의 각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소득을 넘는다면 부적격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인 분이 계시다면 육아휴직 전의 월 보수액으로 측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급 유형들과 다르게 생애 최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신청자가 최근 1년 내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5년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과거에 소득세를 납부한 달을 합하여 5년 이상이 되고 최근 1년 안에 소득세를 냈다면 생애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세 납입 내역이 5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의 부적격 요소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대주 신청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은 세대주만 가능한 공급이 있습니다. 바로 노부모 부양 공급과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인데요. 세대주가 아닌데 지원해서 당첨될 경우 부적격으로 될 수 있으니 지원하시려 한다면 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자산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은 부동산에서 건물과 토지를 볼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해 봤을 때 그리고 건물이나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총 합의 2억 1,5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한데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차량가액 검색하시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관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가액이 넘는 차량을 소유 중인데 지분이 나눠져 있다면 그 지분만큼만 가액에서 확인하시고 리스와 렌트카는 차량 가액을 보지 않으므로 소유하고 계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공분양에서는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가액만 확인할 뿐 금융자산은 따로 보지 않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과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 자동차 가액 전부 합한 금액에서 마지막 부채를 뺀 금액을 총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총 3억 7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1, 2, 3차 사전청약 이후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부적격이 되지 않는 방법, 정확하고 제대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돌아오는 12월 28일 화요일 4차 사전청약이 공고되고 22년 1월 10일 월요일부터 특별공급 접수기간인데요.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접수 마감 전까지 꼭 한 번 더 모든 세대원들을 각각의 사이트에서 정확히 조회해서 제대로 확인해서 나중에 당첨되셔도 부적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예외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 데콘커플 카페에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